클라이언트는 어떤 거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명확하게 나누고 힘을 빼야 될 곳과 힘을 줘야 될 곳을 명확하게 나눈 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땅 대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진입은 이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딱 입구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 직선형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커버 형태, 프라이빗 할 수 있게 그 커버 형태를 채워 넣는다. 건축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산을 선택하면 이 10억에 맞는 작품성과 이 10억에 맞는 평형태가 따라가게 돼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사항에 따라서 택일 하신 다음에 2번, 3번을 고르라는 거예요. 10억짜리를 해달라고 그랬고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A한테 가서 계약을 하든 B한테 가서 계약을 하든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인데 둘이서 1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얘가 10억에는 불과할 수도 있다,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녹화를 진행을 하자면 원하는 느낌은 60평대가 맞지만 현실은 50평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면담을 일지에 적어놨죠. 그 말이 이런 설명이 오고 간 뒤에 한 얘기예요. 예산의 기준을 두신 분이에요. 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건축주 이렇게 하면은 60평이 힘듭니다. 50평, 40평, 50평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그 뒤에 니즈를 조금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평형대를 50평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놓여졌고, 단층이나 스키플로어 형태의 건축 추천을 한다. 왜냐면 클라이언트께서 높은 곳에서 뷰를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편안하게. 근데 건축비가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평형대를 낮췄는데 2층 집을 지어달라는 거지. 그러면 2층 집에 대한 비용이 50평으로도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40몇 평으로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2층보다는 낮지만 스키플로어 방식으로 건물을 조금만 올립시다. 스키플로어 뭐냐면은 이렇게 단차가 나는 거 있잖아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1층인데 한 1.5층 정도는 자, 꼭 들어가야 되는 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늑하고 독립적인 느낌을 원한다. 지향은 안도다다오 선생님의 건물이고 창호 프레임은 그대로 노출되는 게 싫다. 숨은 바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직선의 어떤 건물의 형태의 느낌이 좋다. 잔월이라는 제주 스테이 건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는 이런 거 참고 안 하거든요.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셔도 참고 잘 안 해요. 아키우노가 뭡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능글을 만다 보고 뺄게요. 벽이나 지붕이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희망하는 평수는 60평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평수는 55평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파트와 주택에서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정리가 됩니다. 허가 접수까지 기간은 6개월가량이면 12월 접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면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갑니다. 6월 21일 날 우리가 방문 일정을 잡고 갔어요. 대화가 많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돌담이 대지 경계 안에 있는 것 같은 밖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단독주택 50평에서 스테이 50평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굳이 비어있는 세컨하우스를 꼭 단독주택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독채 형식으로 일반 소비자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건축비에 대한 이자나 토지 매입 대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할 수 있지 않겠냐. 스테이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6월 21일 날 스테이로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 기준은 4명, 최대 6명, 연인 또는 친구, 방은 2개, 퀸 사이즈 각 침대 1개, 욕실, 메인 자쿠지와 나머지 샤워. 각 방에 동일하게 구성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개의 방에는 붙박이장 없이 각각 숨겨진 미니 드레스룸에 대한 공간, 작더라도 파우더룸이 기능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고, 온수 사용 가능한 걸로 변경해 달라고 했고,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경 계획이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거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명확하게 나누고, 힘을 빼야 될 곳과 힘을 줘야 될 곳을 명확하게 나눈 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신 거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줄이고 이걸 높이고 이걸 줄이고 이걸 높이면서 맞춰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정리해서 드립니다. 지금 면담일지는 클라이언트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적어 놓은 내용들이에요. 수영장, 욕실, 자쿠지로 동선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앞쪽 숲, 나무, 뷰가 있다 보니 야외 시설은 어떤 게 있을지, 불멍, 산책로, 정원, 바베큐 공간, 바베큐 시설은 외부 같은 내부, 이게 필로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이 비용도 또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 전체적으로 남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남향을 원래 선호하진 않아요. 직접적인 채광 말고 픽스장, 환기창 정도면 오케이. 바람길이 잘 들게 해달라. 아파트, 화장실, 차별성 있는 욕실, 그리고 단층, 복층, 단층으로 결정하셨고, 2층 조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뷰가 있다면 2층으로 계획하고 싶다. 또는 단층으로 계획하되 층고 높게 길게 뻗은 복도, 옥상 공간 사용할게, 할 수 있게. 프라이버시로 옆집과 경계의 담을 높여주면 좋겠다. 수영장이 있는 곳은 완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해달라. 나머지 공간은 투시형 담장에도 관계없다. 그리고 건물 디자인은 뷰를 잘 살려 디자인해달라. 대신 건물 진입은 2-3개 정도 계단을 올라가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내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리자용 비품 수납장도 필요하고, 게스트를 위한 붙박이 수납장도 필요하고,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작더라도 관리자용 외부 창고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테이 운영은 직접 하지 않을 거다. 위탁 운영, 청소업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방은 30평대 규모의 주방이었으면 좋겠다. 대형 아일랜드 싱크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자, 구성, 코너창 필수다. 그리고 주방 싱크볼은 벽 쪽 하부 위치에 설치, 식기세척기 빌트인 예정이고, 인덕션은 아일랜드 조리대 위에 설치할 예정이고, 상판 위에는 콘센트가 꼭 필요하고, 아일랜드 조리에 수납장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인 것 같아서 후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본 TV 반매립 구성으로 빔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도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인테리어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사실 못하는 것 없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할 수 없이 조금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고, 이렇게 높낮이를 제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21일 날 대화를 나누고 6월 22일 날 복귀해서 1차 디자인 나온 게 7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우리 땅 대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진입은 이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돌렸어요. 건물 외형선을 보시면 쭉 이게 벽이죠. 직선형 건물을 원하신다. 커버 짝짝 자, 이런 건물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영장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수영장도 크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예산 비중에 맞춰서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뷰를 가리기 위한 보호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대신에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대나무 막 있던 데 있죠. 그 어떤 뷰는 있지만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여기 공간, 딱 수영장에서 보이는 딱 뷰가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울창한 맞나? 웅창 아닌데? 울창 맞나? 아무튼 우렁차게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뷰가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좀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서서 누군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사람 없어요. 이 도로예요, 도로. 아까 전에 클라이언트 니즈가 있었잖아요. 수영장은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무가 있는 쪽으로 수영장을 돌렸고,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거기는 못 들어오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커버로 이런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두 계단 올라와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 설치가 되었고요. 들어오면 거실이 나오고, 그리고 침실이 나옵니다. 여기도 침실이 나오고, 그리고 다이닝,
식사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양쪽에서 또 화장실을 진입할 수도 있고 자쿠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쿠지에 물 떨어지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물 그 뚝뚝 흘리면서 샤워하러 가는 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바로 샤워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있고요. 왜냐면 여기 플레이룸에서 놀다가 공용 화장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고는 여기 있는데 창고 진입은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창고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비품 창고 등등이 필요할 때는 주인이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뒷길로 따로 들어가서 뭔가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쪽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직선형 건물을 추가하시기 때문에 진입할 때 있어서 저는 진입 시퀀스를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장면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추가했고요. 형태가 딱 입구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 직선형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도 펼쳐지고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가 펼쳐지긴 하지만 뭔가 탁탁 선이 맞게끔 형성이 되게끔 했어요. 이 나무도 제가 일부러 포인트로 넣은 겁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이 포인트로 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커버 형태, 프라이빗 할 수 있게끔 커버 형태를 채워 넣는다. 요 밑에 공간 있죠? 여기 밑에 공간. 여기 색칠한 공간은 제가 판을 넣어서 거울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거울에 비친 어떤 장면들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닫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의 선택. 이렇게 해라. 건축비 못 맞춰낸다. 했는데 우리 디자인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했는데 너희가 이게 건축비 맞출 수 있으면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이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건축비 못 맞춥니다. 이게 빼야 될 것 너무 많아요. 얘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디자인도 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야외 테라스 있죠. 야외 테라스. 이 도면이 바뀐 겁니다. 알트2죠. 이 야외 테라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비가 맞지 않는 BBQ 공간. 건물 면적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를 한번 볼게요. 비슷해요. 약간 여기, 아까는 여기 나무가 동그랗게 있었는데 없어졌죠?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에서 조명을 제가 밑에서 팍 쳐가지고 약간 음각을 줘가지고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거고, 요렇게 생겼죠. 비를 맞지 않는 공간.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커튼 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알트 3번. 여기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 건물 붙은 거 떼라 이렇게 뗐고, 그리고 각 방으로 분리해라. 왜? 두 팀이 오는 그런 공간이면 잠은 각자가 편안하게 좀 잘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놀 때는 다 같이 놀아도 잠은 좀 각자 편하게 자야 된다. 솔직하게 남자들은 괜찮아요. 이게 방이 붙어있든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남자들은 길바닥에서 자고, 길바닥에 안 자고, 이게 소파에서도 자고, 땅바닥에서 자고, 놀러 가면 사실 좀 피곤할 거 생각하고 그렇게들 자잖아요. 내가 호텔 온 것도 아니고, 좀 고생하러 놀러 왔는데, 당연히 땅바닥에 TV 보면서 잘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여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 자요. 제가 보니까 성향들이 어떻게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꾸미고 잠도 편하게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커튼 쳐가지고 수공간을 바라보게끔 디자인이 처음에 됐었는데, 그러지 마라. 물 보는 건 별 의미 없다. 오히려 아늑하게 자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다. 놀 수 있는 공간에서 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는 거는 좀 닫자. 그리고 뷰는 각자 다른 시선을 볼 수 있게끔 뷰를 만들어주자 했고, 그리고 이거 떼면서 이 공간도 제가 약간 이렇게 살렸어요. 이런 느낌? 진입을 할 때, 우리가 진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 위에 탁 점화를 달아가지고 깝깝함을 묘사하면서 입주 왔을 때 뷰가 확 트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이 건물의 형태를 볼게요.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좀 깝깝함, 이런 걸 좀 형성하고 나오면서 확 이런 느낌.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보내주니까 이 생각보다 이게 가시적으로 확 넓어지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나온 도면이 이 도면이에요. 이 도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확 열었잖아, 시선을. 딱 시선을 확 열었기 때문에 요 탁 왔을 때 확 개방감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면서 딱 느낌이 확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 건물 밸런스 맞추려고 벽도 쭉 내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마무리를 했었고, 지금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계획들까지 하면 알트 한 7, 8?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트를 싹 다 지우고 새로운 거 다시 그림 그리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런 형태라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하자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비 지원 F 현장에 대한 디자인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건축비 지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미팅하고 어떻게 디자인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퀄리티가 좀 영상의 어떤 내용과 질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칠판도 보여, 칠판. 요거다 적으면 잘 안 적히거든. 이게 사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잖아요. 이게 이 패드에다가 글이 적어집니까? 이게 여기다가 쓱쓱쓱쓱쓱 딱딱딱 이런 거 딱 해면서 하니까 글이 잘 적히네요.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있었다며. 그 원고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직영 공사를 하면은 건축비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공사 퀄리티를 봤을 때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더 좋은 게 아닌지. 직영 공사를 하면 건축비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건물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이 합당한 선택인지, 실제로 직영 공사를 직접 때려박는 게 나은지, 하청을 두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나은지.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인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직접 때려박지. 저는 목 작업도 하고 철근도 하니까 인력 구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이소, 저것 좀 해주이소, 난 이거 할게 예, 저거 할게 예, 같이 한번 해보이시다 해가지고 내가 목주머니 차고 땅땅 두드려가면서 하면 돼요. 철근도 밴딩기가 있어요. 철근 밴딩기가. 철근 밴딩기 임대가 빌려서 철근 쫙쫙 접어 돌려가면서 인부들 불러가지고, 철근제 인부들 불러서 야 설치 좀 합시다 해가지고 도면에 따라 설치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내가 관리 감독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하청을 두고 시키되 무조건 현장에서 감독을 한다. 도면 보고 이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 딱 내면서 소장님 이거 반장님 이거 거리가 2m 50 나와야 되는데 2m 30 정도밖에 안 되니 20cm 잡아본 거 아닙니까? 어찌된 겁니까? 다시 때가 다시 하이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집 한 채 짓는다면 직영공사 저는 바로 때립니다. 한 달, 2달 시간 빼가지고 막 때려박아 빕니다 그냥. 그럼 훨씬 싸거든요, 확실히. 근데 제가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하청을 두고 시키되 내가 직접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만 나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소장님이 가서 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번을 선택하려면 어떤 시공적인 기술력을 조금 갖춰야 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